안녕하십니까, 묵주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역학적 에너지를 계속 공부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연이가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살살 밀다가 손을 떼면 책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냥 그 자리에 있겠죠. 그럼 미연이가 책을 세게 밀었어요. 미연이가 짧은 거리지만 책을 밀다가 손을 떼면은 책은 이제 세게 밀었으니까 책상 위로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표면 위에는 마찰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서 물체의 움직임을 분석해 왔죠. 그래서 물체는 계속 이동했고 임의의 시간, 임의의 지점에서 그 물체의 속도나 가속도, 이동거리 등을 계산해 왔습니다. 무한상사 유부장이 그랬듯이 실제와 예능은 다르고 또 실제와 이론은 차이가 있죠. 미연이가 책상 위에 있는 책을 밀면 책은 마찰이 없는 표면 위로 계속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얼마 움직이지 않고서 멈추겠죠. 왜 멈출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찰 때문이죠. 책과 책상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해서 책의 움직임을 이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찰력은 언제나 이동 방향에 반대로 작용을 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만 생각해 봐도 알 겁니다. 이동 방향에서 반대로 작용하니까 움직이던 물체는 이제 정지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때요, 야구 경기에서 야구 선수가 슬라이딩을 할 때 마찰력의 방향과 야구 선수의 이동 방향은 반대여서 힘이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힘이 하는 일, W는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터에서요, 세터 값이 이제 반대 방향, 즉 180도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어떤 물체에 하는 일은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죠. 따라서 마찰력이 하는 일은 이제 음의 값이 됩니다. 자, 예제 하나 볼게요. 용수철 상수가 10Nm의 용수철에 질량이 1kg의 물체를 매달고 용수철의 길이가 0.5m 늘어나도록 잡아당겼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놓았죠. 물체는 수평으로 놓인 면 위에서 움직이며 물체와 바닥의 마찰력은 1N입니다. 단 이제 용수철의 질량은 무시하고요. 물체가 처음으로 용수철의 원래 길이인 지점을 지날 때 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이거 계산해 보는 건데요. 속도 V를 용수철이 원래 길이가 되는 지점을 지날 때 속도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즉, 용수철이 평형 상태에 있던 평형점을 지날 때 속도를 우리는 V라고 가정을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운동 마찰력이 한 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마찰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마찰력이 하는 한 일과 크기가 같으니까 이제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마이너스 1N 곱하기 0.5m는 2분의 1 곱하기 1kg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10 곱하기 0.5의 제곱이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하면은 V에 대한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요. V제곱은 여기 나와 있듯이 4분의 10 마이너스 1 돼서 이것은 2분의 3이 되고요. 그러면 V제곱이 2분의 3이니까 V값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그럼 속도 V는 루트 2분의 3 m/s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을 지난 후에 용수철의 최대 압축된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할 수 있는 길이를 x라고 하면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하고 마찰력이 한 일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1N 곱하기 가로 열고 0.5m 플러스 x는 2분의 1 10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10 곱하기 0.5의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은요, 5x 플러스 2.5와 x 마이너스 0.3은 0이라는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이 인수분해한 이 방정식을 풀면 x는 0.3m가 되겠죠. 즉,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있는 식을 인수분해해야 되는 좀 까다로운
방정식이 됐죠. 보통 수학 시간에 인수분해 할 때 보면은 이렇게 2.5, 0.3 이걸 인수분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 숫자를 이제 5x 플러스 2.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0.3 요런 식의 인수분해한다는 좀 방정식, 까다로운 방정식을 풀어야 되네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대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따질 때 빼놓은 요인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마찰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죠. 에너지는 전환되기만 할 뿐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르죠. 근데 여기서는 마찰은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이렇게 써놨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요, 마찰에 의해 사라진 역학적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닫힌 물리계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면 그 물리계의 총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럼 마찰에 의해 사라진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번에는 미연이가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뭐 공부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했나 보구죠. 아니면 또 무슨 고민이 따로 있는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간에 미연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다시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타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연이는 왜 어린이처럼 미끄럼만 타고 있을까? 그냥 시간 때우는 건 아닐 것 같고, 이제 뭐 집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아니면 미연이에게 공부에 따른 우울증이라도 생겼을까라고 미연이의 내면에 이제 집중하는 거는 소설가나 심리 상담가들이 할 일이겠고, 우리는 물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연이의 내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 전문가한테 맡기고요. 저렇게 미끄럼만 타면 바지가 닳지 않을까, 아니면 엉덩이가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과생들의 마인드가 되겠죠. 미연이가 계속 미끄럼틀에 엉덩이를 붙이고 미끄럼을 타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엉덩이 부근은 따뜻해지겠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마찰 때문입니다.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 친구 여러분들에게는 상식이겠죠. 추운 날 손바닥을 비비고 또 미연이가 미끄럼틀에서 이제 엉덩이를 붙이고 미끄럼을 타면은 마찰이 일어나서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이 열에 의해서 또 열 에너지가 발생할 거고요.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이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미연이가 미끄럼틀 위에 있을 때 미연이에게 있던 포텐셜 에너지는 미끄럼틀 밑까지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로 모두 전환됐으면 돼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일부는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번엔 담비가 친구들하고 이제 놀이동산에 가서 바이킹을 탔어요. 처음엔 뭐 재밌겠다고 이제 바이킹 맨 뒷자리에 타서 이제 스릴을 최대한 느끼겠다고 했는데, 제 담비는 속이 울렁거리고 또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바이킹을 타자마자요. 담비는 이제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급히 손을 들어서 바이킹을 멈추게 했어요. 놀이동산의 진행 요원은 급히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바이킹을 멈춰 세웠겠죠. 브레이크로 놀이기구를 갑자기 세우면 귀에 거슬리는 금속 마찰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아주 크게 들리면서 사람들 귀를 자극하겠죠. 그렇게 놀이동산의 그 마찰음이 퍼져나갈 것이고, 또 브레이크에는 뜨거운 마찰열이 생길 겁니다. 바이킹이 지면과 가장 가까운 곳에 멈추게 되면 바이킹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을 때 갖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모두 바뀌지 않고요. 에너지가 이제 사라졌다고 하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니까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가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소리 에너지로 전환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킹이 여기 그림에서처럼 최대 높이 있을 때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정지했다고 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사라졌느냐? 그게 아니라 소리 에너지 아니면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비가 탔던 바이킹이 갖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소멸된 게 아니라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됐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나머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단원인 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